네, 오늘의 코인 수요일 시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오늘도 대표님 찾아뵙고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홍석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죠. 네. 아까 대기실에서 네. 딱 들어오시는데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아, 제가요? 오. 제가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었던 별로 안 것 같은데. 보시던데요? 방송이라고. 네. 저 원래 뭐죠? 그 여성분들을 볼 때 이제 머리는 일단 길었으면 좋겠고 웨이브가 있으면 그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상인데 아, 그쵸. 그걸 딱 깨준 게 첫 번째가 고준이었고 두 번째가 이지영 앵커인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네. 같고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뭐 잘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마음 한켠에 뭔가 헛헛함 헛헛했나요? 있었는데. 진심인가요, 대표님? 와주셔서 대단히 반갑고요. 먼저 그 얘기 잠깐 해봤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뭐 언제였죠? 어제였나 그제였나 주가가 엄청나게 아, 폭락을 했었죠. 네, 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있는 이제 단톡방에서도 그냥 친구들 있는 단톡방에서 그 중에 이제 주식에 무슨 뭐 제야의 고수 같은 이제 분이 의사 계셨어요? 친구가 오. 있어서 뭐 어떻다 이렇다 자기는 뭐 채권으로 갈아타고 있다 뭐 하면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뭐 다음에도 뭐 꼭 알려줘 또 다른 친구들이 뭐 이런 데가 오면 또 알려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알려주는 뭐 좋은데 시험이랑 비교를 하면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시험 당일날 가서 문제 좀 가르쳐줘. 그쵸. 해서는 사실 큰 성적을 잘 받기 어렵다. 그럼요. 네. 뭐 잠깐 뭐 조금 나을 수는 있겠으나 상당히 이제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하는 수밖에 없고 이제 그게 조금씩 만약에 재미가 누적되다 보면은 조금 사기에 노출될 우려. 그쵸. 작은 거에 사실 만족이 안 되겠죠. 그러다가 한번 또 자기가 이제 발빠르게 정보를 알아다니다 보니 엄청난 정보를 자기만 알게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뭐 사기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스스로 이제 힘을 길러야 되고 사실 지금 이제 뭐 예측이다 대응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지금 와서도 이제 그 친구가 했던 얘기도 이제 대응이란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 단톡방에서 좀 별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응을 하고 예측을 할 때 뭐랄까요 최대한 변수가 적을 때만 이제 가정에 두고 이제 예측이나 그쵸, 대응이 가능한 네. 거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너무나 변수가 많다. 너무나 변수가 많고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변수가 많을 때는 사실 예측이고 대응이고 사실 상당히 쉽지가 않다. 가장 이제 먼저 해결돼야 될 거시경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쵸.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방향을 보고 있지만 그래서 예측도 대응도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좀 너무 어려운 시장 같습니다 지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요 기초부터 좀 뭐 그런 근데 게좀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누군가의 정보성에만 의지를 하다 보면 크게 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좀 공부를 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좀 길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그런 측면에서 또 금리에 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는데 금리 인하 대표님은 언제쯤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지금 일단 뭐 거의 정론에 가까운 수준으로 9월 달에 금리 9월 인하는 달. 있을 것이다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사태가 이런데 당장 긴급 회의라도 열어서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이런 의견도 나오지만 사실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지금 보고 있는 건 9월 달에 얼마나 얼마나 할 내리느냐. 것이냐. 그러면은 내리냐. 이제 금리 인하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게 시장에 어느 정도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금리만 낮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 인하가 되고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지금 금리 인하는 경기가 워낙 침체된 상황에서 그나마 살려보자고 금리를 인하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금리 인하가 이제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그렇게 된 그나마 이제 상황이겠죠. 점점 이걸 살리는 뭐랄까요 시발점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봐야겠죠 앞으로 계속. 그리고 이제 크립토 시장의 빅 이슈 중에 하나는 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이 남아있죠. 그걸 이제 네.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우려는 계속부터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이상하게 주식 시장은 좋았다. 그 경기 침체 우려에 비해서.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주식이 떨어지면서 이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분석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경기 침체가 뭐 어떤 공포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지, 왜 주식 시장이 갑자기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 분석한 내용들을 잠깐 한번 보면은,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미국 실업률이 있는데 예상치는 4.1%였는데 4.3%로 조금 더 높았다. 사실 요 절대적인 수치만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일단 예상치보다는 높았고, 그리고 비농업 고용 부분에 있어서도 예상치는 17만 명이었는데 11만 명밖에 안 됐고, 또 뭐 워렌 버핏이 애플 지분을 뭐 대량으로 매도하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AI 뭐 AI가 안 붙는 곳이 없죠. 뭐 가전부터 뭐 어디 다 모든 게 지금 AI인데 과연 AI 산업이 이제 수익성도 이게 받쳐줄 것이냐, 지금 트렌드가 되는 것만큼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도 이제 점점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중인 거고, 최근에 이제 또 가장 또 중동을 또 잘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하마스 수장이 이란 대통령 이제 취임식 때문에 이란을 방문했다가 암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이 있어서 하니예죠. 하마스 수장 이름 하니였던 같은데, 그래서 이란이 이걸 두고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했다고 보는 거죠, 암살을.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 보복하겠다. 뭐 이스라엘 그럼 우리도 뭐 선제 공격할 수도 있어. 지금 이런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이러면 당장 이제 중동 또 유가 문제. 지금 상당히 뭐 전쟁 자체도 상당히 큰 리스크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되면서 주식 시장에 갑자기 반영됐고, 비트코인 가격도 엄청 떨어졌다가 지금 잠깐 좀 회복하는 수준인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고 있으면서 지금 아까 시작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당장이라도 긴급 회의를 열어서라도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지금 거의 종론에 가깝다시피 한 9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로 봤을 때 그냥 단순 금리 인하가 아니라 B컷 50bp까지도 인하할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네. FOMC에서 이제 했었는데, 사실 뭐 크게 뭐 큰 틀에서 보면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발언이었습니다. 뭐 앞으로 뭐 지표를 더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만족되면은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어쨌든 일단 7월 달에까지도 일단 동결이 됐죠. 8번 연속으로 지금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고 5.25, 5.5% 수준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연준 의장이 그래도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9월 달에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 이제 상당히 이제 무게를 두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일단 9월 달에는 거의 될 것이다. 거의 네. 인하는 된다고 보고 있고, 얼마가 될 것이냐, 25bp냐 50bp냐 요걸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느냐 안 되느냐 9월 달에 있고, 11월에는 또 2달 후에는 또 미국 대선이 있고, 이런 이벤트들을 이제 쭉쭉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해보면은 지난번에 저 미국 얘기니까 지금 트럼프가 비트코인 행사에서 이제 자기 이제 비트코인 정책이라든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한 뭐 그걸 뭐 지지를 보내는 연설을 맞아요. 네. 했는데, 거기에 이제 뒷받침하는 이제 루미스 상원 의원의 이제 법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뭐 스트래티직 리저브 에셋 법안인데, 요게 이제 그겁니다. 트럼프도 이제 발표할 때 우리 미국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이제 거기 이제 법안에 대해서 상원 의원이 했는데, 한 100만 개 비트코인을 한 20년 동안 우리 보유할, 최소 20년간 보유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준비 자산 그러면은 그런 거죠. 이제 대외 지급 준비 자산이죠.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국제 수지나 뭐 환율 급변동 뭐 이런 거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해두는 건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요 도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준비 자산들 중에서 한 20%가 2029년이 되면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요걸 보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론자가 한 얘기인데 최근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가 오르고 상당히 변동성이 심했었죠.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의 이런 변동성 때문에 그 준비 자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전부터 제가 비슷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준비 자산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앞으로 줄어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준비 자산으로 하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또 미국에서 실제로 준비 자산이 됐을 때 그 변동성이나 그거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늘 자꾸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지금은 아직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제도권에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 뭐 이런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비트코인 자체의 뭐 펀더멘탈 자체가 변동성이 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가격이 움직이는 걸 보고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 그래서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제 볼 게 아니라 지금 그 변동성을 줄여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게 적정 가치가 얼마 이제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비트코인 변동성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의견들이 좀 존재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최근에 미증시랑 또 암호화폐 시장을 같이 보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 변동성의 폭이 오히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미국 주식들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이 아무리 이제 변동성에 취약하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좀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해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다른 시각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의 변동성은 훨씬 더 크긴 하지만 비트코인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어찌 보면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준비 자산으로 선택할 그런 여지들도 충분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보실 때는 또 준비 자산으로 채택이 되면은 또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미국 일단 정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 뭐 인지도 이게 확 올라가겠죠. 지금 네. 이제 뭐 비트코인 ETF 채택된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빅 이슈인데 지금 워낙 다른 변수들이 나빠서 큰 부각을 그쵸. 못 받았는 네. 게 안타까웠는데 이제 막 미국에서 준비 자산으로 채택을 한다. 지금 엘살바도르 같은 이제 뭐 남미의 뭐랄까요 후진국들이 하고 있는 거는 영향이 적으나 미국이 그쵸. 준비 자산 채택하는 거는 또 상당히 또 다른 의미가 의미죠. 네. 있고 사실 엘살바도르에서 그렇게 법정 화폐로 채택한 것만 해도 상당히 큰 이슈라고 봤는데 미국에서 이제 준비 자산으로 한다. 큰 이슈라고 보고 시간이 좀 있어서 그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봐서 네.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뭐 사기 얘기도 있었잖아요. 사기 네. 얘기도 했었고 사기 중에는 완전 진짜 사기도 있지만 뭐 시세 조종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건 사실 밝혀내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빗썸에 상장된 어베일이라는 코인에 대해서 아마 첫 번째 가상자산법을 도입해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밝히는 첫 번째 사건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상장되고 나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등락이 있었다 이런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일단 이제 코브라 이펙트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예전에 인도 델리에서 이제 코브라가 너무 많아지니까 정부에서 코브라를 잡아오면은 포상을 하겠다 이런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이제 어떤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냐면 포상을 많이 해주니까 코브라를 집에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정부에서도 이제 포상을 더 이상 이제 안 하니까 키우고 있던 코브라를 다 그냥 풀면서 그 정책을 하기 전보다 더 나빠진 상황이었다. 요거 보고 이제 코브라 이펙트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코인 시장의 에어드랍과 비교하면서 이제 네. 쓴 글이 있어서 재밌어서 말씀드리면은 에어드랍을 하면은 보통 코인을 처음에 상장할 때 이제 뭐 대부분 마케팅 효과죠. 네. 이제 자기들의 코인을 알리기 위해서 에어드랍을 해주거나 또 아니면 그 메인넷에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기여한 만큼 코인을 무상으로 주거나 이런 이제 마케팅 차원의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초반에는 이제 인지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좋은 줄 알았는데 점점 사람들이 에어드랍이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다 보니까
애드작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에어드랍 작업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걸 거의 부업 수준으로 프로젝트마다 찾아다니면서 에어드랍을 하고 상장되자마자 팔고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안 되더라. 뭐 이런 나쁜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에어드랍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시세 조정 말씀드렸지만 에어드랍에서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상장되자마자 이제 전량 매도하는 세력이 있고 또 에어드랍 때 못 받았던 아쉬웠던 사람들은 상장되자마자 이제 매수를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게 등락이 초반에 상당히 심할 수 있다. 그 재단 측에서 특별한 시세 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상장 시작과 동시에 상당한 이제 등락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등락이 크다는 건 상당히 뭐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겠죠. 서서히 우상향하는 그림이 가장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에어드랍 되는 건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상장된 게 이게 처음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상장되기 전에는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재단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에어드랍 받는 나머지 초기 투자자들도 이미 많이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알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지금 또 우리 시장에서 또 에어드랍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또 이 시장을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김치 코인에 관한 또 위기론들도 좀 대두가 되고 있는 만큼 한국 코인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러한 정보들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이제 금리에 관한 이야기, 거시경제에 관한 이야기부터 대표님께서 추가로 해주신 이야기들까지도 알찬 정보들 하나하나 들어봤는데요. 또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또 더 그만큼 더 좋은 내용들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투자 고지 드리면서 또 이 시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한번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